안녕하십니까. 주말입니다. 참으로 평화롭고 고요한 아침입니다. 대추나무에서 나온 소책자를 소개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체제 전쟁 중. 대한민국은 지금 총성 없는 체제 전쟁, 체제 줄다리기 중입니다. 이천 교수님 지음. 대한민국은 체제 전쟁 중. 대한민국은 지금 총성 없는 체제 전쟁, 체제 줄다리기 중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허물고 사회주의 체제로 바꾸라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의 상당수는 아직도 문재인 정권의 실체와 자유민주주의 체제 허물기 작업에 대해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자경적 분위기에 젖어온 데다 대부분 언론들이 선전선동을 하기 때문입니다. 진짜 위기입니다. 심각한 위기입니다. 대한민국 앞에 닥친 체제 위기는 갑자기 온 것이 아닙니다. 30년 이상에 걸쳐 서서히 다가온 것입니다. 이제 당면한 대한민국 앞에 닥친 체제 위기를 극복하려면 국민들이 다수가 체제 위기라는 사실을 깨닫는 데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이 책을 통해 국민들이 체제 위기를 깨닫고 체제 줄다리기 선수로 나설 수 없기를 바랍니다. 먼저 깨달은 국민들은 가족, 이웃을 향해 다 함께 체제 위기다라고 외쳐야 합니다. 이 소책자는 본인에 줘서 반 대한민국 세력의 비밀이 드러나다 해서 주로 발췌한 것입니다. 2022년 1월 3일 저자 이천.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 위기 경고한 사람들. 전문가들은 물론 대다수 일반 국민들도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무너지고 있다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정치 사상 전문가 양동환 교수의 경고. 한국 정치 사상 분야의 전문가인 양동환 한국학중앙연구원 명예교수는 1988년 현대공론 잡지에 우익은 죽었는가라는 글을 통해 주사파 등 자익학생 운동권의 사상적 실체를 간파하고 국민들을 각성시키기 위해 경종을 울렸습니다. 10년 후가 될지 한 세대가 후가 될지 모르지만 반드시 좌익이 주도하는 정권이 등장할 것이라고 경고한 것입니다. 국민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양동환 교수는 2012년 19대 총선 4월과 18대 대선 과정을 관찰하면서 앞으로 10년이 위험하다고 경고한 바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태가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양 교수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태에 직면하여 2017년 4월 발간한 벼랑 끝에선 한국의 자유민주주의 책에서 대한민국은 지금 느슨한 형태의 내전이 진행 중이다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는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이 내전은 반공적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와해시키려는 좌익 세력과 반공적 자유민주주의 체계를 수호하려는 우익 세력 간에 전개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가 해축한 것은 문재인 정권 후 등장 후 그대로 현실화되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지금 느슨한 형태의 내전이 진행 중입니다. 이 내전은 대한민국의 반공적 자유민주 체제를 와해시키려는 세력과 반공적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려는 세력 간에 전개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파면과 구속으로 내전이 종료된 것은 결코 아닙니다. 내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내전의 두 번째 전투인 대통령 선거가 진행 중이고 대선 후에는 적폐청산 혹은 완전히 새로운 나라 만들기 위한 입법투쟁, 헌법 및 법을 개정 및 개정을 둘러싼 투쟁이라는 세 번째 전투, 그리고 대북한 정책을 둘러싼 네 번째 전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후에도 사상적 대립에서 비롯된 내전은
지속될 것입니다. 다수의 국민이 민주세력, 진보세력으로 왜곡되게 호칭하는 세력의 상당수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려는 반체제 분자들이라는 사실을 정확히 인지하여 그들을 단호하게 배격할 때까지 양동안 변환 끝에선 한국의 자유민주주의 13, 14조 고준창 동아시아 연구 미국 연구소 변호사 미국 변호사 미국의 유명한 동아시아 연구가 고준창 변호사는 각종 국제 행사 때마다 문재인 대통령에 의해 자유민주주의 해체가 위기에 처했다고 다급히 경고하면서 누차 1년이 지나면 과연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나라로서 남아있을 것인가라는 의문을 달곤 했습니다. 2019년 5월 20일 한미자유우회밤 행사에도 문재인은 대한민국과 북한의 체제를 맞추기 위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허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2019년 7월 25일 미국에서 열린 한 초청 강연에서 2000년 4월 15일 선거는 생가사의 문제다. 이 선거에서 이기면 살고 지면 죽는다. 문재인에게 이 문제 헌법 개정을 맡긴다면 그자는 한국을 북조선 김가 왕조에게 합병시키려고 할 것이다. 보수가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4월 15일 국회를 다시 찾아 헌법을 지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의 예언대로 문정권은 총선에서 180녀석을 차지한 후 엄청난 압법들을 통과시켜 대한민국 체제를 전방위적으로 변혁하고 있는 중이다. 문정권 등장 후 통과된 법률만 해도 3,800여 개에 이르고 통과를 기다리는 대기 중인 법률안만 해도 8,000여 개에 이르고 있다. 일본의 경우 1년에 30여 개의 법률이 제정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홍정길 목사와 정주체 목사의 두려움. 우리나라 대표적 자경 목사로 평가받는 홍정길 목사, 남서울 은혜교회 원로는 2020년 2월 10일 한 기도의 모임에서 우리는 지금까지 악전고투하면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체제를 얻기 위해 노력해봤는데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가 선거 이후 포부를 말하면서 제시한 것들은 모두 사회주의의 정책이었다. 이번 4.15 선거는 체제를 선택하는 선거인 것이 더 분명해지고 있다면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체제를 선택해야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드러낸다. 예장 예수교 장로의 고신 소수이면서도 문재인 정권을 긍정적으로 기대했다고 밝힌 정주체 목사도 2019년 10월 크리스천 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권 사회주의를 지향한다는 느낌이 강하게 든다라며 체제 위기감을 강하게 표출했다. 기자, 지금 우리 정부가 자유민주주의가 아닌 사회주의를 지향한다고 생각하나? 정주체 목사, 그렇게 생각한다. 그런 경향과 방향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든다. 크리스천 투데이 2018년 10월 24일 정주체 목사는 2020년 1월 55일자 크리스천 투데이 기사의 문에 기대했던 내가 바로 바보, 분노로 밤잠 설쳐해서 이렇게 주장했다. 지난 대선 때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공산화될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더러 있었다. 나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에게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만하세요라고 핀잔을 주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되었을 때 내가 그를 지지하지는 않았어도 나는 그에게 상당한 기대를 걸었다. 이유는 아무리 이념적으로 편향되어 있는 대통령이라 해도 지난 보수 정권의 대통령보다는 정직하고 더 공평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또 언론 보기에는 문 대통령이 겸손하고 정직하다고 여겨졌기 때문이다. 거기다 그의 취임 연설도 좋았다. 가정은 공정할 것이며 기회는 공평할 것이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는 말을 들으면서 나의 기대감과 더해졌었다. 나는 정말 멍청하고 더디 깨닫는 사람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이 그동안 하는 일들을 보면서 차츰 위화스럽고 실망스러운 일들이 하나둘 생기기 시작했다. 그래도 정권이 바뀌면 뭔가 새로운 시도가 있을 것은 당연하고 정치적인 이익이 상충되면서 어느 정도의 갈등과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생각으로 이해하고
기다리고 인내하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차츰 실망하기 시작했고 화가 났고 결국 충격을 받기에 이르렀다. 유조음은 이 정권이 행하고 있는 거짓되고 악한 일들을 보면서 마음속에 일어나는 분노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소화불량까지 생겼다.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위험에 처했을 때 나타나는 징후들. 양동안 교수는 박근혜 탄핵 사태가 일어나기 직전인 2016년 9월 25일간 행사에서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이 체제 위기를 당하게 될 경우 나타나는 징후 12가지를 제시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위기에 처했을 때 나타나는 12가지 징후들. 국민이 정치적 선택을 할 때 감정적으로 선택한다. 2. 공산주의자나 파시스트 반체제 세력들이 급격히 늘어난다. 3. 정부에는 반대하더라도 자유민주주의 체제에는 충성을 맹세했던 야당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충성을 취소하고 반체제 세력과 연대, 절반 충성하거나 통합을 불충하는 행동을 보인다. 4. 자유민주주의 체제하의 제도들이 제 역할을 못한다. 5. 자유민주주의를 거부하는 세력들이 사회적 선전 부분에서 우월적 지위를 차지한다. 6. 민주화가 불필요한 부분에 민주화가 도입되는 가행민주화 현상이 심해진다. 7. 포퓰리즘의 가행이다. 8. 안보 위기에 처해 있을 때 대응 방어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 공산주의나 파시즘 같은 자유민주주의와 적대적인 이데올로기를 비판하게 되면 사회적으로 환영받지 못한다. 대중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기중함을 모른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최대 수혜층들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지키는 일에 대해 나몰라 한다.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위기에 처해 있음을 알리는 징후들이 많이 나타나도 유력한 정당들 가운데 어떤 정당도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위기에 처했음을 경고하지 않는다. 양동진 교수가 제시한 기준은 지금 대한민국 체제 위기 징후를 판단하는 데 정확히 맞아떨어지고 있다. 보수 진보 프레임 사용은 자익을 도우는 행위. 우린 우익의 나라 대한민국이 자익에게 정권을 빼앗긴 이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를 허물고 사회주의 체제로 끌고 가려는 반체제 세력, 반대한민국 세력에게 선거를 통해 정권이 주도권을 빼앗겼다. 문재인 정권이 등장이 바로 그것이다. 후진국이나 중진국도 아니고 세계 10대 경제대국이고 국가보안법도 존재하는 우익이 나라인 대한민국인데 어쩌다가 선거를 통해 자익경제 자경 세력에서 정권이 넘어갔을까? 세계 자유민주주의 역사에서 희귀한 사례이며 연구 대상이다. 자유민주주의는 반체제 세력에서 무제한의 자유를 보장하다 보니 나타나는 결정적 부작용임을 여실히 드러냈다. 국민들은 대부분 자유민주주의를 좋아하고 북한이나 중국 같은 사회주의를 싫어하는데 어떻게 하여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반체제 세력에서 선거로 국가 통치권이 넘어갔을까? 가장 큰 이유는 국민 다수가 주사파 등 반체제 세력이 오랫동안 자행한 대중을 선동하는 용어 혼란 전술에 속았기 때문이다. 이 중 대표적인 것이 보수 진보 프레임이다. 이 보수 진보 프레임이야말로 대한민국 자유민주를 망친 주범이다. 보수 진보 프레임의 심각한 해독성. 저자가 그한 강의를 하면서 청년들에게 자신이 진보라고 생각하느냐, 보수라고 생각하느냐고 물어보면 대체로 60% 이상이 진보 세력이라고 답을 하고 보수 세력이라고 답을 한 비율은 10% 정도에 불과했다. 왜 진보를 좋아하고 보수를 싫어하는가 물어보면 진보가 좋은 힘이 아니냐는 반응이다. 진보란 것은 나아갈 진 걸음보 앞에 앞으로 걸어 나아간다는 의미다. 이들이 진보에 대해 갖고 있는 관념은 사전에 나와 있는 일반적인 개념이다. 진보란 보다 나은 상태로 변화한 것이라고 이해했다. 미국, 유럽 등 다른 나라에서도 진보 사회주의, 공산주의, 진보 세력 사회주의, 공산주의임을 잘 알고 사용하고 있다.
우리나라 사회주의자들은 모두 진보, 사회주의, 공산주의, 진보 세력은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로 알고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일본 국민들은 이러한 실상을 모르고 잘못 사용한 데서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한 것이다. 미국에서는 한국처럼 보수주의, 진보주의, 사회주의가 아니라 보수주의, 자유민주주의, 자유주의,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정치 프레임을 사용하고 있다. 또한 일반 미국민들은 진보 세력, 사회주의라고 이해하고 있으며 나는 진보 세력이라고 말하면 저 사람은 사회주의자네, 가격 세력이라고 말한다. 유럽에서도 진보 세력, 사회주의라고 이해하고 있다. 미국인이나 유럽인들도 사상적 용어를 정확히 사용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진보 세력 개념을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자익진영이 1990년 전부터 보수주의, 진보주의라는 프레임을 만들어 퍼뜨렸는데 이것이 언론과 일반 국민들이 무비판적으로 사용하면서 일반화된 것이다. 미국처럼 보수주의, 자유민주주의, 자유주의,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 보수주의, 자유민주주의, 진보주의, 사회주의 프레임을 사용하다 보니 보수주의를 싫어하는 사람은 바로 사회주의 그룹으로 자신도 모르게 들어가는 구조로 되어 있다. 사회주의를 싫어하면서 보수주의를 싫어하는 사람이 갈 수 있는 공간, 미국을 없애기 때문이다. 더욱이 비운동권 젊은이들이나 일반 국민들은 자신이 자유민주주의를 좋아함에도 불구하고 진보 사회주의, 진보 세력 사회주의라는 개념을 모르고 진보보다 좋은 세상을 만들려는 세력으로 이해하여 사회주의자들의 쳐놓은 진보 텐트 속으로 오랫동안 줄줄이 들어간 것이다. 많은 국민들이 진보 세력에 대해 미래발전적인 세력, 더 나은 상태로 나라를 만들려는 좋은 세력으로 이해하게 되면 이런 좋은 세력을 반대하는 보수 세력은 뭔가 라는 생각이 든다. 결국 보수 세력은 틀딱이고 수구 꼴통이구나. 보수 세력은 괴멸되어야 해 라는 결론이 이른다. 결국 보수란 좋은 상태로 노력하는 진보 세력을 비판하는 나쁜 세력이라는 이미지로 굳어진다는 것이다. 진보 세력이라는 프레임을 선전한 자익 세력들이 자신들에게는 젊은이들이 줄줄이 우군을 얻을 수 있고 자유민주주의 세력 내에서는 나쁜 세력으로 낙인 찍는 엄청난 부수적 효과를 얻는 것이다. 이 결과 여론조사로 나타났다. 2000년 6월, 9월 실시한 리서 플러스 여론조사에서 자신이 진보 세력이라고 답한 사람이 36% 정도, 중도가 34.8%, 보수 세력이 24.2% 나타났다. 이런 조사를 토대로 정치 판세, 선거 판세를 분석하니 자유민주주의가 압도적인 대한민국에서 사회주의 세력이 더 많은 우군을 얻어 촛불집회나 선거운동 등을 통해 정권을 쟁취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자유민주주의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진보 세력이라는 말을 사용하면 안 된다. 사회주의 세력을 이롭게 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보수주의는 티보 세력이 아니다. 보수주의는 진보를 거부하는 티보가 아니다. 보수주의란 현재의 귀중한 자유, 가치나 현재의 체제 질서 등을 긍정하고 지킬 것은 지키고 발전시킬 것은 발전시키는 온건 개성 성향을 말한다. 미국의 보수주의는 청교도들이 가졌던 기독교 신앙적 가치, 미국의 건국 질서 등을 지키고 계승 발전시키려는 성향을 말한다. 보수주의와 대립하는 개념은 자유주의이다. 엄격한 기독교 문화에서 벗어나 인간 중심의 자유로운 가치와 행동을 지향하는 성향을 말한다. 이렇듯 보수는 진보의 반대말이 아니며 진보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다. 대한민국의 보수 세력이 과거로 티보하기 위해 노력한 세력이라면 어떻게 한강의 기적이란 불리는 대한민국의 발전을 이룰 수 있었겠는가? 대한민국은 체제 전쟁 중이라 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충성 없는 체제 전쟁, 체제 줄다리기 중입니다. 이 전 지금 반대한민국의 세력의 비밀이 드러나다. 대추나무에서 나온 이 책자, 이 전 박사님이 쓰신 이 책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현실을 밝히 나타냈습니다. 반대한민국 세력의 본색을 명료하게 밝혀내고 체제전쟁에서 대한민국 세력이 반대한민국 세력을 상대로 어떻게 투쟁해야 하는지를 제시하고 있는 책입니다. 꼭 이 책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소책자와 이 책자를 통해서 많이 사보시고
마음에 애국심을 심으시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